다다음날 아침에 아기 바로 옆에서 밥 먹이고 있었는데 또 말싸움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기가 보든지 말든지 머리채 잡고 흔들었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부엌 쪽으로 도망치면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 올까봐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더군요. 전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안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우이 언니한테는 카톡으로 오빠가 또 때려서 경찰 왔어요. 제발 오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남겼어요. 안녕하세요. 예스사연 라디오입니다. 오늘 사연 제목은 신랑한테 맞았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더 밉습니다. 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신랑에게 한 번 맞은 걸로 이혼 고민하던 여자입니다. 맞을 짓을 해서 맞았다는 댓글이 있어서 네, 맞을 짓 했기 때문에 맞은 거 맞아요. 제가 먼저 욕을 했거든요. 지랄하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신랑에게 처음 욕을 들었는데 사과 못 받은 게 한이 맺혔나 봐요. 신랑은 씨발 말 족같이 하네 라고 했고요. 저는 이번에 태어나서 욕을 처음 했어요. 누군가 하라고 해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들은 게 정말 너무 큰 상처였어요. 누구는 욕 못해서 못하나 그 생각을 계속했더니 진짜로 저절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어요.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때는 구타는 상상도 할 수 없어서 고작 욕짓거리에 상처를 받네 마네 하고 있던 거였죠. 신랑도 밉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미워요. 시댁에는 엄청 자주 가요. 길어도 2, 3주에 한 번씩 가요. 아기 20개월인데 아기 없을 땐 자주 안 갔는데 아기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서요. 차로 20분 넘는 거리를 다녀와요. 저도 어머님 너무 좋아하고 시누이도 언니 하면서 지냈어요. 같이 여행 어디 갈까, 뭐가 핫딜 떴더라, 어디가 꽃놀이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자주 하고 연락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요. 고부 갈등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랑이랑 싸우면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해서 오빠가 때렸어요. 저 이혼할 거예요. 그랬어요. 어머니는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시고 옆에서 어머니 얘기 듣던 신우가 미친놈 아니야. 끊어봐라. 내가 전화해볼게 하더니 거실에서 신랑이랑 한참을 히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신랑이 어떻게 때렸는지 또 어떻게 맞았는지 재밌는 격투기 장면 묘사하듯이 낄낄대면서 말했어요. 그리고는 어머님이고 언니고 더 이상은 어떤 연락도 없었고요. 다다음날 아침에 아기 바로 옆에서 밥 먹이고 있었는데 또 말싸움하다가 그 자리에서 아기가 보든지 말든지 머리채 잡고 흔들었고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부엌 쪽으로 도망치면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했더니 경찰 올까봐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더군요. 전 어머님께 전화했더니 안 받으셨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전화 안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시누이 언니한테는 카톡으로 오빠가 또 때려서 경찰 왔어요. 제발 오빠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남겼어요. 경찰 간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폭행할까봐 벌벌 떨었어요. 언니는 몇 시간 있다가 읽더니 그냥 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도 5시간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알고 보니 시댁에 갔더라고요. 그 가족 다 모여서 제 얘기하고 있었고요. 저는 계속 도움 요청하고 있었는데 바보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신랑이 시댁 식구들이랑 무슨 얘기를 했는지 3일 동안 괴물이 되어 있더니 갑자기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대화를 했어요. 신랑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진짜 뺨을 세게 때리고 싶었는데 그 타이밍에 얼굴은 아닌 것 같아서 허벅지를 걷어찬 거. 그거 진짜 조절력 대단했다고. 진짜로 세게 찼으면 진짜 아팠을 건데 봐줬다? 식으로요. 그런데 신랑이 살살 찼다는 그 발길질에 허벅지에 퍼렇고 빨간 피멍이 들고 부어올라서 그쪽으로는 아직도 눕지도 못하고 일어났다 앉았다 할 때마다 욱신거려요. 저는 이 부분 말했어요. 난 좀 어머니랑 언니한테 서운하다. 방관자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랬더니 우리들 문제에 죄 없는 사람들 끌어들여서 제가 증오를 그쪽으로 엎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사이비 불교를 믿으시는데 그 시간에 그쪽 절에 불공 드리러 멀리 가 계셔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고 근데 나중에 엄마가 전화했는데 니도 안 받았다며? 라는 말도 곁들여서 얘기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신랑 말로 내가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누나 말로는 둘이 똑같다고 하더라. 나도 때린 거는 잘못했고 걔도 그래 안 받는데 신랑한테 지랄한 애가 뭐냐면서 둘 다 똑같다 그랬다고 해요. 신우한테도 진짜 살살 때렸는데 저런다고 말했대요. 그리고 신우는 저한테 괜찮냐고 아니면 걱정된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살살 때렸구나 생각하면서 저의 도와달라는 카톡을 일십하셨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시어머니와 시누이와 신랑이 뒤에서 그렇게 나눴던 대화들 불쾌해요.
그리고 전 경찰에 신고할 때 그냥 생쇼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저까지 이제 밥 먹듯이 때리는데 방으로 따라 들어오라고 하는데 뭔 짓을 할지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신랑 85kg, 저 50kg인데 뭐 힘으로 싸움이 되겠어요? 경찰이 집으로 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을 때 다시 들어와서 자기가 먼저 때렸지만 자기도 맞아서 쌍방폭행이다 주장했고요. 신랑은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증오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식구들 얼굴을 어째 볼래? 그건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맞을까봐 더 이상 말 못했지만 미운 건 미운데 어쩌나요. 신랑은 학폭 주동자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도움 요청하는 저를 방관하고 시누이는 오히려 그 가해자한테 카톡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락 왔더라. 대답은 뭐라고 하냐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학폭 주동자 오른팔 같은 느낌. 솔직히 전 가족이라 생각했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말려주기를 기대했어요. 신랑 말처럼 제가 엄한데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미움이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자꾸 시댁 미워하는 건 너의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신랑이 가스라이팅 합니다. 제 감정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댓글 반응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무슨 말이지? 남편한테 맞았는데 뭘 신우가 믿고 시어머니가 믿고 이게 중요한 거야? 멍든 거 사진 찍고 진단서부터 끊어요. 뭐 결론은 그냥 살겠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 증거는 모아놓으세요. 님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님 딸이 그렇게 산다면 혹은 소중한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봐요. 여성의 전화 같은 곳에 연락도 해보고 님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못 도와줘요. 아내 때리는 남자, 자식까지 때립니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난 글쓴이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지. 나 같으면 단 1분도 같이 있기 싫을 텐데. 맞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글쓴이를 보고 저 3인방은 개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방관하고 있는데 누가 지켜주겠어요? 제일 잘못한 사람은 글쓴이 자신입니다. 그러니 미워해야 할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세 번째 댓글입니다. 글쓴이 지능에 문제 있어? 맞고 머리채 잡히고도 남편이랑 같이 있냐? 맞고도 같이 살면서 뭔 시엄마랑 시누이 얘기야. 이딴 글 쓸 거면 글 쓰지 마. 진단서 끊고 증거 만들고 변호사 만나러 가도 모자를 파네. 저러고 있네. 어디 모자르냐고. 네, 오늘 사연과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